오늘 다뤄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왜 세상에는 잔인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걸까요? 참 어려운 질문이죠. 근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,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우리가 뉴스만 봐도 그렇고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도요.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즐거워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. 도대체 왜 저런 사람들이 있는 걸까? 이런 생각 우리 다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나요?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은요, 정말 뭐랄까, 좀 도발적이고 우리의 상식이랑은 완전 반대되는 대답을 내놓습니다. 바로 이거예요.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건 괴롭힘을 당할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다. 이게 무슨 말일까요? 그러니까 가해자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, 즉 현상이라는 거죠. 자, 이걸 이해하려면요. 먼저 생각의 틀을 좀 바꿔야 합니다.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어떤 사건이든 그 사건은 한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환경이 만든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가해자, 그 한 사람한테서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적인 환경으로 옮겨봐야 한다는 거죠. 네, 이 관점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. 어떤 나쁜 사건이든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.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괴롭히는 그런 현상도요, 결국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허용하고 또 만들어내는 그런 특정 환경이 먼저 갖춰져야만 나타난다는 겁니다. 자,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해 볼까요? 여러분, 모기가 그냥 아무 데서나 생기나요? 아니죠. 모기가 막 번성하려면 반드시 고인물 같은 환경이 필요하잖아요. 바로 그겁니다. 이 사회적인 문제들도 똑같다는 거예요. 가해자는 모기고 그 가해자를 만들어내는 준비된 환경이 바로 고인물인 셈이죠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죠. 알겠다. 환경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건 알겠는데, 그럼 그 환경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걸 미리 알아챌 방법은 없을까 하고요. 네,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하는데요. 바로 근접성 경고 시스템이라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요. 말 그대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나한테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를 측정하는 시스템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주변 세상이 보내는 위험 신호, 그 경고를 단계별로 읽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이 시스템은 아주 명확하게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. 1단계, 2단계, 3단계. 이렇게 단계가 올라갈수록 그 위험이 점점 더 내 코앞으로, 우리 집 문 앞까지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.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만약에 요즘 뉴스나 드라마에서 어떤 특정 사회 문제가 계속 눈에 띈다. 그러면 그 문제는 이미 나에게 30%만큼 가까워진 거예요. 아직 남의 얘기 같죠? 하지만 그게 바로 나를 향해 오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라는 겁니다. 자, 30%는 미디어, 60%는 주변의 소문, 그리고 70%는 직접 목격하는 단계. 이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문제는 몇 %쯤 와 있나요?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. 나 저런 뉴스 본 적 있는데? 하고 여러분이 이런 경고들을 인지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요. 이미 우리 주변 환경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.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. 위험이 다가오는 걸 알려주는 경고 시스템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.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뒤따라 오겠죠. 그래서 이 경고를 듣고 뭔가 행동해야 할 책임은 대체 누구한테 있는 건데?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자료는요, 그 책임을 바로 지식인에게 있다고 말합니다. 특히 문제가 아직은 그냥 남의 얘기처럼 미디어에서만 보이는 그 초기 단계 있잖아요. 바로 그 30% 경고가 막 울리기 시작할 때, 이때 이 지식인들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라고 강조합니다. 여기서 말하는 지식인은요,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학자나 교수님들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. 전문가, 종교 지도자, 기업 대표, 그리고 정치인들까지. 그러니까 사회를 이끌 만한 지식과 영향력을 가진 아주 넓은 범위의 리더 그룹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. 자, 바로 이 타임라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보세요. 문제가 처음 뉴스에 등장하는 저 30% 단계. 저 때가 바로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. 이때 이 지식인들이 이거 문제인데? 하고 원인 연구를 시작하느냐?
아니면 설마 하고 무시하느냐. 이 선택에 따라서 사회 전체의 운명이 갈리는 겁니다. 행동하면 문제를 막을 수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결국 모두에게 70%의 위협으로 닥치게 되는 거죠. 이건 그냥 사회를 위한 숭고한 희생 같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. 결국 행동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돌고 돌아서 자기들의 공동체, 자기 회사, 자기 신도들에게까지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될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사람들을 지키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. 자, 이제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. 이 환경이라는 틀을 가지고 우리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. 왜 잔인한 사람은 존재할까? 우리는 이들을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? 여기서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. 범죄자를 미워하지 말라. 대신 그들이 왜 우리 사회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 파헤쳐야 한다. 이건 개인에 대한 비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문제의 뿌리를 보자는 아주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죠. 보세요. 기존에는 우리가 가해자 한 명, 그 개인의 악에 집중했잖아요. 저 사람 진짜 나쁘다 하면서요. 하지만 새로운 관점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환경의 실패에 집중합니다. 그래서 질문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. 저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있지? 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, 우리 환경이 대체 어떻길래 저런 사람이 필요해졌을까? 이렇게요. 증상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병의 원인을 찾자는 겁니다. 이 관점에서 보면요. 세상에 원래부터 강한 사람, 약한 사람은 따로 없는 겁니다. 오직 우리 모두가 함께 알게 모르게 만들어가는 이 집단적인 환경만이 존재할 뿐이죠. 결국 우리 모두가 영웅도 만들어내고 악당도 만들어내는 이 사회의 공동 저자인 셈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은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아주 도전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.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환경에 대한 진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?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은 또 무엇일까요?